세 번째 주제, 콘텐츠 생성 및 편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생성의 중요성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메시지 전달력에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는 청중의 이해를 돕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텍스트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라든가 아이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이 메시지 전달력이 좀 달라진다. 또 명확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는 청중의 몰입도입니다. 흥미로운 콘텐츠는 청중의 주의를 끌게 돼 있죠. 관련성 있는 정보와 예시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 콘텐츠 생성의 중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전문성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직접 본인이 활용했던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캡처본으로 첨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잘 구성된 콘텐츠는 발표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I로 이제 콘텐츠를 우리가 생성을 하잖아요. 디자인 전체를 맡기기도 하고, 또 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맡기기도 하고, 또 텍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주제를 입력하는데 이제 캔바나 감마나 이런 데다가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입력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은 결과를 얻는다 했었죠. 아까 이제 삼국시대 예를 든 것처럼 챗GPT를 통해서 어떤 그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콘텐츠를 감마에 제공해서 감마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그 결과물을 얻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AI가 생성할 때는 AI가 주제에 맞는 텍스트와 구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죠. 그리고 다양한 옵션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사람의 영역이에요. 휴먼의 영역. 그래서 생성된 콘텐츠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개인화된 내용, 나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AI가 이야기한 부분에다가 중간에 프레젠트 카드를 한 장 더 추가하던가 아니면 주어진 카드에다가 내 의견을 덧붙여서 넣는다든가 해서 콘텐츠를 AI하고 협업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이미지 생성 및 선택에 관한 부분인데요. 챗GPT와 챗GPT로 텍스트 내용은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선택하는 것은 이제 달리라든가 캔바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달리라든가 캔바를 전문적으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해 가지고 딱 맞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마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까지도 적절하게 그 내용의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해서 생성을 해주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또 다시 달리나 챗GPT에다가 이렇게 주고서 이 이미지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 달라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파워포인트에다 추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그 시인성 좋고 전달력이 좋은 그러한 이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이미지 최적화 부분에서 이미지뿐이 아니라 텍스트도 이미지가 이제 슬라이드에 맞게끔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흰색이 지금 글씨인데 바탕을 뭐 좀 밝은 회색을 한다든가 또는 뭐 노란 계열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이제 보색에 가까운 배열로 완전히 깜장색으로 하게 되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고 하니까 지금처럼 약간 어두운 계열, 많이 어두운 계열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텍스트들이 좀 더 돋보이겠죠.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적절한 이미지와 또 이런 디자인 배색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은 예쁜 그런 발표 자료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지와 텍스트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의 60%는 이미지로 40%는 텍스트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하고 텍스트하고 적절한 비율로 배치했을 때 좀 더 읽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툴을 이용했을 때는 텍스트가 간소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도 핵심 키워드만 남기고 불필요한 문장을 제거합니다. 글머리 기호를 활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좀 장황하게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뭐 점 찍고 뭐 핵심 키워드만 남긴다. 또 점 찍고 불필요한 문장은 제거, 문장 제거, 또 뭐 점 찍고 글머리 기호 활용 이런 식으로 간소화해서 이렇게 써준다면 좀 더 간결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미지의 의미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내용을 보완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배치도 보면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왼쪽의 그림은 어떻게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고 글씨는 짧게 이렇게 한 줄 제목하고 밑에 내용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한 것들. 그래서 텍스트 내용을 보완하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도 한번 시각화해서 사용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좋다. 그래서 생성형 AI 그림을 생성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직접 자기가 본인이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럴 때는 꼭 이렇게 6대4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이미지의 의미성, 텍스트의 간소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면 잘 만들어진 발표 자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글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적절한 여백은 이 가독성을 높인다. 요소들 간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서 배치를 함으로써 가독성이 뛰어나도록 높아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생성된 콘텐츠를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오류 검토, AI가 생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그런 부분들을 대조를 꼭 해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왔는데 삼국시대에 대해서 10페이지짜리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출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삼국시대의 영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논문이나 또는 어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출처를 알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맥 조정,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문맥을 재배열하는 거, 전환 문구를 적절히 삽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 때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이제 문장을 재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전환 문구, 뭐 그런데라든가 뭐 그래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삽입해서 본인이 발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더 다듬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톤 일관성, 전체적인 톤을 통일하다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친근한 톤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어떤 톤을 쓸 거냐, 지금 주제가 밝은 주제인지 어두운 주제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런 톤들을 디자인 톤들을 색조 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그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또는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화, 자신만의 경험과 통찰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하고 사례를 포함해서 제가 강연 중에 중간중간에 직접 이렇게 해보는 내용들을 추가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앞에 놓고 실습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은 보여주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든가 간말을 가지고 내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챗GPT를 통해서 텍스트를 만들고 그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간마해서 만들었다. 12장의 카드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와 사례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것은 템플릿 선택 이것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발표 자료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 몇 번 많이 해보면은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이 본인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발표 예를 들어서 학술 발표용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자료라든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들이나 또 메시지, 또 이런 불필요한 메시지들도 다 지우고, 그래서 핵심 메시지만 좀 뽑을 수 있게끔, 너무 디자인에 어떤 그림이 많아진다든가 하면은 핵심 메시지가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요소를 정리하는 것 중요하고, 일관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디자인 자체가 밝은 색이었다가 어두운 색이었다가 밝은 색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보는 사람은 정신이 없죠. 집중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일관성을 좀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강조점, 내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뭔지, 텍스트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글자 색을 도드라지게 밝은 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강조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와 이미지의 조화로운 배치의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좌우 분할을 해가지고 뭐 좌측에 이제 글씨를 텍스트를 좀 배치를 하고, 우측에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좌측에 그림, 우측에 텍스트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미지를 아예 배경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놓고 우측이나 좌측에 이렇게 배경으로 하나 깔아놓고 그냥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놓고 텍스트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미지 전체에다가 텍스트를 오버래핑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대비를 높여야 되겠죠. 그 배경 이미지에 글자가 묻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운데다 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시선들이 모이게끔, 그래서 그림들은 바깥으로 놓고 가운데 쪽에 핵심 키워드를 배치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콘텐츠 완성 후에 최종 점검하는 것은 맞춤법 검사, 문법 오류 검사, 일관성 점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미지 품질이라든가 폰트의 가독성, 또 폰트의 저작권, 또 색상의 조화, 정보의 정확성, 슬라이드 간의 연결성, 전체 흐름을 이렇게 확인해서 꼭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완성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기 전에는 반복해서 연습을 하세요. 시간을 재야 됩니다. 내가 이걸 10분 동안 발표할 것인지 15분 동안 발표할 것인지에 따라서 반복 연습을 해가면서 타이머를 켜놓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이거는 이제 동료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팀원들한테 같이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런 거 피드백을 수용을 하고, 자신감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청중들이 많을 때는 꼭 청중들과 눈 마주치기를 하고, 청중들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청중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좋은 발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강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핵심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프레젠테이션 작성 개요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AI 작성 도구 실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마라든가 캔바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해봤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생성과 편집 또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뭐 색상의 대비라든가 또 텍스트와 이미지의 배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